또 관세 정책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운명론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대응의 영역인 거고, 대응의 영역. 분명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부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트럼프의 많은 정책 결정들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운명론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대응의 영역인 거고. 대응의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한국인들 입장에서 요즘에 이제 내부적인 불안정성도 많고 경기도 내수도 너무 안 좋고 자영업자들이 안 좋은 상황이니까 네. 좀 비관적인 패배주의적인 경향들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경제가 너무 좀 어렵죠. 어렵긴 해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매길 거고 중국한테 또 관세를 매기면서 여러 가지 이제 피해가 또 고스란히 한국에 전이가 될 거다. 이런 이제 비관적인 전망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안보 전략 보고서에 보시면은 이제는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이 제일 패권으로서 국가로서 대의명분상 베트남, 한국 전쟁 굉장히 많은 개입을 했지만 실제로 미국한테 남는 것이 없었다. 그다음에 실리적인 위주의 정책을 할 것이고 우리는 G1이라는 위대한 미국의 1체계는 유지를 하지만 우리의 의무를 다하면서까지 이걸 지키진 않는다. 앞으로는 완벽하게 핵 위협 같은 그런 아주 극한의 상황을 제외하고는 스스로 지키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은 스스로 지켜야 되고 스스로 안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한국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조를 해라. 미국이 돕는 만큼 일조를 해라. 이제는 페어 게임으로 가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큰 틀에서 보면은 미국이 안보적으로 1패권 국가를 유지하는 틀에서 세부적인 이제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했으면 하는 것, 이 나라는 이렇게 했으면 하는 강론적인 정책 철학에 국한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우리한테는 어느 정도 방위비에 대해서 양보를 해달라는 얘기고 그게 되면은 축차적으로 봤을 때 산업적으로 이제 두 번째 연결고리를 보면 우리가 사실 AI 클러스터링 우리 뭐 ATP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셈블링부터 테스팅부터 시작해가지고 패키징 뭐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의 ATP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클러스터링에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생산 비중이 거의 10% 가까이 육박을 해요. 대만, 한국, 아시아 다 저버릴 수 없어요. 한국도 저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산업적으로 이 클러스터링에 편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번에 이제 바이든 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반도체 칩 동맹을 할 때 일본을 좀 우선순위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배경을 보셔야 되는 게 이미 트럼프 때 거의 일본하고의 그 안보 협정이 7개가 체결이 됐어요. 미국, 일본 사이버 협력, 안보 사이버 협력, 그 다음에 바이오 협력, 그 다음에 그 군사 연합 훈련 동맹 이것만 해도 뭐 미국, 일본, 한국은 당연히 있고 미국, 일본, 영국, 미국, 일본, 호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미국, 일본만의 또 그 안보 협정 체계를 갖다가 시크릿 그 협정이거든요. 그게 매년 지금 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안보를 제일 우선순위하는 패권 국가 입장에서는 안보적으로 동맹이 되고 원하는 것을 충분히 얻었을 때는 산업적인 페이버를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대응이 뭐냐 결국에는 안보적으로 어느 정도는 서로 간에 좀 논의를 좀 많이 거치고 협의의 점을 잘 찾게 된다면 산업적으로는 분명히 이 AI라는 클러스터링에서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도 특히나 이제 국가의 기간 산업으로 트럼프는 이제 일기 때도 마찬가지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요즘에 중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중국의 제약업체들하고의 거래 관계를 물질에 대한 플랫폼, 기술에 대한 것들을 다 차단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고 AI 쪽하고 바이오 쪽에서 충분히 또 기회가 올 수 있고 어느 정도 국제적인 정치 외교적인 부분에서는 협정의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한국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 또 취할 걸 취득하는 게 앞으로의 우리 성장에도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대응만 한다면 충분한 우리나라도 이번에 기회가 크게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관세 정책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관세 폭탄의 타겟이 이제 한국이 될 거다라는 이런 우려도 좀 있는데요. 과연 우리나라의 수출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치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지렛대가 되겠죠. 뭐냐면은 이제 산업에 전체적으로 관세를 매기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안보나 방위비에 대해서 우리의 요구를 좀 받아줘라는 처음 지렛대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일기 때 아베가 이제 안보 관련된 파트너십을 갖다가 트럼프한테 제시를 하고, 도요타나 이제 혼다도 그렇고 자동차 공장들을 미국 내에 건립할 걸 바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기업들에 대한 직접 투자, FDI를 또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금액이 늘어나요. 국채 투자는 또 별개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관세를 가지고서 산업에 이제 관세를 매긴 대신에 분명한 요구를 할 거예요. 미국 내에서 보조금 이슈가 있지만 사실은 보조금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지 여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선제적인 투자를 해서 트럼프가 항상 웰페어 시큐리티에서 뭘 일자리를 얘기하잖아요.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술 동맹에 있어서 얼마만큼 기여를 할 수 있고 얼마나 협력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번에 그 울트만이 AI, 오픈 AI 협력을 다지기 위해서 일본과 한국을 왔는데 사실은 투자를 받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는 만큼 그 시장에서 기회를 얻거나 같이 협력해서 체계를 만들거나 상품을 만들거나 플랫폼을 만들거나 그런 기회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관세가 무조건 폭탄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1차원적으로 봤을 때 관세가 오면 우리가 그거를 관세를 조정할 수 있는 타협의 카드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또 우리 박사님 또 이코노미스트시니까 또 이 질문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환율 뭐 1,450원, 60원 거의 디폴트가 되고 있는 형국인 것 같은데 환율 시장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보세요? 디폴트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환은 사실은 이제 상당히 레벨 자체가 부담스러운 수준은 맞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서프라임 전후로 했을 때는 우리의 대외 자산이 사실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 수천억 달러 이상 순대외 자산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빚을 못 갚는 데든지, 그리고 외환보유액도 거의 뭐 변동은 있지만 4천억 달러, 4,500억 달러 거의 내외를 갖다 넘나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환을 봤을 때 환 숫자만 가지고서 모든 것을 우리나라가 디폴트를 될 수 있다, 막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환에 대한 부담들이 계속 가중되는 거는 이제 내부적인 정치적 불안정성이 아직도 존재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뭐 예전에 한번 거론된 바 있었는데 한은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제한이 돼요. 물가가 높을 때는 금리를 조절해서 물가를 통제한다는 기능은 있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기축통화 국가들, 그런 국가들과 다르게 발권을 하거나 유동성을 공급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제한이 돼요. 정부 입장에서도 그런 정책들이 적극적이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보수성을 띨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우리나라의 환 변동성이 굉장히 취약하고 환 리스크에 대한 노출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유동성을 함부로 이렇게 정책적으로 시연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부분에 굉장히 좀 중요한 지렛대적인 정책들이 잘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해드리면 금리 정책으로밖에 통제 못 하니까 경기가 불안할수록 금리를 낮추면 결국 미국과의 갭은 더 커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IRS라고 하는 미국이 금리를 투자하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투자의 매력도는 더 떨어지는 것이고, 그렇다고 주식시장이나 산업의 어떤 밸류에이션, 싸긴 하지만 성장의 어떤 패턴들이 너무 강화가 될 수 있는 컨빅션이 있는 산업도 지금 명확하지 않고, 그러니까 환은 계속 외국인들 입장에서 원화를 사서 원화 자산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아직은 메리트가 크게 안 보이니까 환은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는 계속 장기간 어느 정도 이어질 여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수준대가. 네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많은 분석가분들이 오류를 범하시는 게, 환율을 얘기하면 국내만 얘기를 하는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글로벌 달러 60% 정도 영향을 받고요. 대략적으로 추산을 보면 40%가 한국의 내수의 영향, 수출 산업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 그렇다고 저는 더 큰 폭의 상승이 또 한번 오면서 우리나라에 뭐 굉장히 외환 위기에 준하는 굉장히 큰 위기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내세우는 게 다 정책들이 달러를 세게 만들어요. 그래서 한계는 있지만 약달러 지지자고,
예전에 1기 때도 하다 안 되니까 관세 매기는데 달러가 높아지지 낮아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당신 국가들이 개입을 해서 그러면서 플라자 합의와 같은 정부 이제 우리 대통령들을 총리를 다 불러가지고 5개 국가를 불러가지고 그때 협정을 맺거든요. 달러 그 다음에 일본 중앙은행이 바로 달러 매도를 하게 됩니다. 수백억 달러를. 그러니까 그만큼 달러 약세 정책을 충분히 고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유사한 정책을 시행하면 글로벌 달러가 또 여기서 더 치고 가기는 좀 한계가 있고, 그럼 원화 환율도 약간은 이제 횡보하거나 살짝 내림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물론 내수는 힘들지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트럼프 2기 이막 시대가 이제 다가오면서요. 또 우리 박사님께서 네. 우리 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한번 네. 조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스마트한 정책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뭐 더 좋은 세밀한 정책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예전에 저는 이제 산업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와 관련된 특허, 바이오와 관련된 특허들이 사실상 전 세계에서 거의 3, 4위를 차지해요. 그 숫자로 보면 1등은 중국이고요. 예. 근데 중국은 사실은 이제 특허의 승인이 좀 약간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그 중에서 한 10분의 1만 실용성이 있다라고 이제 평가되는데,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한국이 기술적인 저력은 충분히 있다. 근데 이제 기술적인 저력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포장이 되어서 어떻게 쇼오프가 되고 보여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인도에 대해서 사실은 성장의 모티브가 딱 꽂힌 것이 뭐냐면은 일단 영토도 넓고 인건비도 싸고 인구는 계속 성장하고 그래서 소비 시장은 커지고, 그러니까 인도에 대해서 중국도 러브콜을 보내고 미국도 트럼프조차도 인도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항상 예의로 이 지역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페이버를 계속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도 그럴 수 있는 방향성을 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고, 그것이 단순히 이제 누군가 정부가 뭔가 해야 되는 듀티, 의무로 생각하기보다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 연합이 이걸 할 수도 있고요. 기업 협회에서도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외교적인 창구 통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부 효율부라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주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정부 효율부를 통해서 충분히 내고와 쇼오프와 우리의 어떤 로드맵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할 기회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 큰 시장에서 기회를 찾는 그런 좀 긍정적인 전략들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KBWM 스타 자문단 유신익 박사님을 모시고 트럼프 시대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인사이트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